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 유도탄 천검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탑재돼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대전차 유도 무기로서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육군 17사단이 동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과 대드론 전투기술 숙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넘어 예비군 드론 전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산 공대지 유도탄 천검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천검은 이제 양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국산 공대지 유도미사일 천검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밝혔습니다. 시험은 기포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육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기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전장을 묘사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천검은 전력화에 앞서 품질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대전차 공대지 유도탄이며 지난 2022년 개발에 성공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4년 육군의 인도를 시작한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에 탑재될 예정인데 좌우에 각 2발씩 모두 4발이 탑재됩니다. 우리 군이 헬기에서 사용하는 대전차 유도미사일은 아직 토우와 헬파이어와 같은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인 천검은 헬파이어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관통력은 비슷하고 비가시권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검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천검의 양산을 곧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공대지 유도탄을 이제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검의 전력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르온에 이어 천검의 양산까지 첨단 국산 무기들의 본격 양산 돌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사청은 체계적인 검증과 관리로 신뢰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 CP 탱고를 찾아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살폈습니다. 두 지휘관은 상호 운용성 기반의 연합 지휘 체계를 확인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번 연합연습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와 미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화 육군참모총장이 12일 인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을 찾아 FS 연습의 하나로 진행된 통합방위 훈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장은 도시지역 전투훈련장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장병들과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방위 훈련을 지속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육군 17사단과 유관기관 전력 등 4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형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요즘 전장에선 드론이 정찰 장비를 넘어 전투 흐름 자체를 바꾸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군 17사단 백호대대는 동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드론 조정과 대드론 전투기술 숙달 훈련을 실시하며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예비 전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풋살장에 마련된 조종구역. 현역 교관의 지도로 동원 예비군이 조심스럽게 드론을 띄웁니다. 17사단 백호대대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진행하며 동원 예비군 228명에게 드론 전투 기술을 교육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현대전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동원 시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예비군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비군을 교육하는 현역 장병과 장단기 상비 예비군 전원은 4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을 100% 취득한 상태에서 이번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대대장을 포함한 중대장급 지휘관 4명도 1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지휘관급부터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부대는 50만 현역 드론 전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예비군 드론 전사 양성까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체 전력 전원이 하나된 스마트한 힘으로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승리를 확신토록 훈련하겠습니다. 훈련은 군의 교육용 드론과 인천경찰청의 FPV 드론을 운용해 더 실제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드론을 날림과 동시에 격추시키는 훈련도 함께하며 현역과 동원예비군, 상비예비군이 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드론 전장 상황 하에서 대드론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또한 생애 첫 드론 조정을 해본 이번 경험은 예비군도 현대 전장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17사단 백호대대는 앞으로도 드론 전투 기술 숙달 훈련으로 동원 즉흥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 능력은 기갑부대의 핵심 전투력입니다. 육군 2기갑 여단이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해 100km 규모의 제병협동 장거리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굽이진 산악도로 위로 흙먼지가 길게 일어납니다. 장갑차와 전차가 대열을 맞춰 전장을 향한 기동에 나섭니다. 육군 2기갑 여단 불사조대대가 파주와 양주 일대에서 제병협동 장거리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도로와 야지를 병행하며 진행됐습니다. K200A1 장갑차와 K1A2 전차 등 총 8종, 약 40대 차량과 장병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기동과 방호, 군수 등 지원 요소를 통합한 제병협동 부대 형태로 전장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기동 중 통신체계 유지와 운용 상태를 점검하며 전장 중심의 기동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부대는 사전 지형 정찰과 훈련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실전적 기동 능력 향상을 다짐했습니다. 장거리 기동훈련을 통해 전시에 느낄 수 있는 피로도와 긴장감 속에서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전평시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끊임없이 시공간적 중심으로 전장을 확장하는 2기갑 여단의 저력을 보이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동 훈련으로 실전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방한한 마이클 디손부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정의의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의의 외교부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 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손부리 차관보의 적극적인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디손부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한미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원활한 현안 협의를 위해 외교당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기뢰부설함을 대부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석유를 운송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주로 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knocked out all of their anti-defense. We've taken out 60 mine boats, 59 mine boats. 전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부설함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밝힌 16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의 해공군과 지도부는 사라졌다며 남은 목표물을 오늘 중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이란 측이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민간인들이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승리 선언과 철수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각급 부대가 FS 연습 4일차인 12일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은 충북권역 내 국가 중요시설에서 민관경 소방과 함께 통합 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0보병사단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핵 대량 살상 무기 사후 관리 절차 숙달을 위한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3군수지원여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탄약 재보급 훈련을 실시하며 완벽한 탄약 지원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해군 각급 부대도 FS 연습과 연계해 우리 해역 전역에서 고강도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군 항공사는 P-A-Day 해상 초계기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기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특전단은 해난 사고 상황을 가정해 공군과 합동 항공구조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인방사는 대량 전사상자 처치 훈련을 실시해 실전적인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연풍문화센터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토식에는 사단 주요 지기자와 6.25 전쟁 참전용사, 국유단 장병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대는 개토식을 통해 75년 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을 찾기 위한 올해 유해 발굴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청각적 탐지. 시각적 탐지. 기동.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은 맑지만 동쪽 지역은 비바람이 불며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이 계속되며 눈 또는 비가 오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청주는 영하 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청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금요일까지는 동해안의 동풍의 영향으로 눈과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